그럼 이제 제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예. 거는 결국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홍석준 의원님을 다시 이제 만나뵈러 왔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한번 먼저 만나뵀는데 그렇죠. 또 기자회견을 열어주셨잖아요. 예.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은 지금 현재 MBC 사장을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사장인 박성재 사장도 그 차기 MBC 사장의 이제 그 후보 3인으로 지금 현재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네. 박성재 사장이 많은 좀 문제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후보에 포함되었는지 앞으로 남은 박문진의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하게 네. 공정언론 국민인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박성재 사장의 퇴진 사퇴 주장을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지금 제가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 이재명 당 대표의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도 뜨겁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즉각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그 구속영장 내용이 뭐 150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원님께서 좀 간략하게 좀 검찰의 공소장 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그동안 1년 4개월 5개월 동안 수사해온 검찰이 이제 드디어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했습니다. 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혐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먼저 그 선거법 관련된 것은 이제 재판 중에 있고 네.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들어오는 것은 그 중에서 위례 대장동과 이제 성남 FC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몸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런데 그 이외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치 이제 비행장에서 출격 대기를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죠. 몸통인 줄 알았지만 아직도 더 많이 있고. 예, 지금 이제 토지 관련돼서만 하더라도 백현동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정자동 네. 그리고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네.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이 이제 경기개발공사의 어떤 엽지 법카 문제 네. 뭐 등등등 네. 사실 내용들이 출격 대기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중에 있으니까 예. 그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 대상 포함되지 않고 먼저 지금 수사가 지금 진척이 된 부분 네. 위례 대장동과 성남 FC 건입니다. 네. 이것은 비교적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럼 이제 제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예. 거는 결국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이제 또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법원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기 전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절대다수 169석 그리고 무소속 상당수도 네.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한 분들이 계셔서 네.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이건 체포 동의안에 이제 그 동의를 할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절대다수가 이제 민주당 입장인데 그래서 한 28석 정도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던져야 되는데 물론 뭐 지금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정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사안을 당론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표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 체포 동의안은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비명계 의원들 1대1로 뭐 면담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절박하다는 그렇습니다. 뜻이겠죠? 네네. 네. 특히 민주당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목소리가 없는 정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금태섭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당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본 의원들에게 좀 확실히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다 네. 그럴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천이 다가오고 특히 또 개딸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친 이재명 세력의 어떤 그런 어떤 뭐 문자 폭탄 내지는 그런 따돌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껴서인지 네. 다양한 목소리가 좀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제 부결됐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런 사항들이 결국은 차기 총선의 민주당에는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민주당에게 방탄당이라는 이미지, 특히 또 거짓말당이라는 이미지가 남는 겁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겠다고 네. 본인이 이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그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내로남불이 완전히 입증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의원님은 애초에 이번에 부결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저는 부결되는 것이 다음 총선에 뭐 저희들한테 불리한 게 없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좀 전에 네. 말씀드린 어떤 방탄당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내로남불 거짓말당이라는 이미지를 좀 각인시켜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 제1당 대표가 도망갈 일도 없는데 네. 왜 구속영장까지 치느냐. 네. 심지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도 사실은 일당 대표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듯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우리나라 헌법적 대원칙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이 저는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일당 대표가 뭐 대단한 어떤 자리라고,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보통 어떤 시민들 또 보통 정치인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벌써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아마 구속됐을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이재명 어떤 대표에게 저는 특권이라 보고, 또 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되냐면 우리나라 이제 헌법과 법률에 사안이 중대하고 도저히 우리나라 정권미래에 어떤 염려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런 봤을 때 사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도주의 우려는 좀 적다 할지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굉장히 많죠.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제 정성호 소위 말해서 어떤 친명계 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선 의원인 정성호 의원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화영 부지사라든지 정진상, 김용 특별 면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재명이 이대로면 4년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명백한 증거인멸이네요. 예, 이거는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종편이나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곧 제2의 유동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네. 해유책입니다. 네. 유동규도 얼마나 처음에는 네. 입을 닫았습니까? 네, 꼭 닫았죠. 예. 심지어 그 김용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려라, 그리고 네. 쓰레기를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라, 그렇게까지 그 지시를 했고, 그거를 이제 유동규가 따랐고, 유동규도 1년 동안 네.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검찰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데 결국은 자기가 이제 배신당하고 어떤 제대로 어떤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네. 본인이 이제 버려지고 또 하면서 이제 제대로 어떤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네. 내가 저질른 죄만큼만 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검찰의 어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람이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항상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성호 의원이 간 것도 바로 이런 점이 염려스럽고, 아마 또 이런 또 부분이
또 이재명 대표하고 또 저는 당연히 또 그 사전에 좀 어느 정도 또 이야기도 충분히 됐을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네. 4년 후에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해유를 한 어떤 그런 게 얼마나 지금 이제 증거인멸에 저는 아주 단적인 어떤 예가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은 참 나름대로의 이런 작은 꾀를 낸 건데 그게 네.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그런 이제 사유로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가 검찰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 아까 말씀 듣다가 이제 제2의 유도기를 막겠다 이런 막으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쌍방 김성태 회장은 그 이제 이화영 그 부지사를 향해서 평소에 형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나를 이렇게 부정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뭐 안구수 아티업 회장 쌍방울 부회장까지도 모두 이화영이 이제 대북 송금을 뭐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걸 봐서 참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로 이런 지금 대북 송금까지도 터진 상황, 김성태 회장까지도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실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겠다 이런 의미로서 아마 좀 정성호 의원 이제 친 이재명의 좌장 역할을 하는 정성호 의원과 좀 나름대로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의혹을 이제 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유동규가 잡혀갈 때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작전은 이제 유동규 선에서 이제 꼬리를 자르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용 정진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분신이다. 네. 또 김용 정진상은 정도 돼야지 신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상에 수없이 할 네. 정도의 사실상 네. 이재명 대표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작전은 일단은 지금 이 사람들까지는 그런데 자기한테는 안 됐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이야기가 안 되느냐면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다 보고가 다 들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또 지시한 사항들도 대부분 많겠죠. 그리고 저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상이 됐든 뭐든 상당히 많은 좀 물증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연 대북 송금을 하고 대장동이라든지 또 위례 성남FC 이런 어떤 큰 문제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지시 혹은 아무리 작게 봐도 성의 없이는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죠. 왜냐하면 토지 변경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당연히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권자가 되는 거고 네. 성남FC라든지 이런 문제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것이고 대북 송금 이런 어떤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데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단독으로 김성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자기가 네. 이 대북 송금을 통해서 얻는 기대이 있다 할지라도 이재명 당시에 어떤 경기도지사하고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없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결국은 최종 어떤 결정권자, 몸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 설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입니다.